안녕하세요, 아레나입니다. 올해 1월에 티스토리 광고 약관 변경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저는 애드센스 수익이 크게 감소할 거다, 망했다 얘기하시는 게 제 관점에서는 그냥 당연히 웃자고 하는 얘기로 생각했는데 진짜 진지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관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티스토리와 다음 카카오의 관계에 대해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하면 우리나라에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다음 블로그라고 하면 그런 것도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 티스토리도 비슷하게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원래 다음에서 운영하는 다음 블로그가 1997년부터 있었고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티스토리를 2007년에 다음에서 인수하면서 두 개의 블로그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면서부터 티스토리도 카카오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작년 10월 1일부로 공식 블로그에서 미리 공지한 대로 다음 블로그를 티스토리에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가 포털 사이트 다음을 기반으로 하는 블로그 플랫폼은 티스토리가 유일합니다. 카카오가 개인 블로그 시장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면 티스토리를 성장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근 하이브와 SM 사건을 보셨듯이 카카오가 마음먹고 자본을 붓기 시작하면 상황이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많은 혜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와 연계도 쉽고 트래픽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 입장에서는 개인의 일상을 일반 유저들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글을 올리는 블로그 플랫폼이 탐나지 않을 수가 없죠. 많은 유저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아주 많아집니다. 카카오는 다음 블로그와 티스토리를 왜 통합했을까요? 야, 통합해. 한마디 한다고 그냥 통합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다음 블로그를 통째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통합하는 건 시간과 비용이 드는 복잡한 작업이고 이것 때문에 서버가 느려지면서 작년 8월부터 티스토리에 크롤링 에러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블로그 플랫폼을 단일화하고 나서 올해 1월 많은 논란이 되었던 티스토리 광고 약관 변경이 있었습니다. 티스토리 이제 애드센스 게재 못하는 거 아니야? 수익 크게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는 논란도 많은데 제가 보고 있는 블로그 시장의 관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티스토리 유저들을 위해서 라는 아름다운 일은 없죠. 카카오가 블로그 플랫폼 티스토리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지금 상태에서 애드핏 많이 넣고 애드센스 제한하면 지금보다 티스토리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단지 그게 다라면 당연히 티스토리 유저들의 수익은 감소할 거고 떠나는 유저들이 생기면서 신규 유입도 거의 없어질 겁니다. 사람이 떠나는 플랫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광고 무식하게 넣고 애드센스 제한해서 유저들 떠나면 다음에 블로그 탭에는 네이버 블로그로 도배가 될 겁니다. 이걸 카카오가 원하는 걸까요? 당연히 절대 아닙니다. 카카오가 광고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할까요? 옆 동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는 자사 광고인 애드포스트가 있습니다. 애드센스나 국내 광고회사 대입을 템핑 같은 다른 광고는 넣을 수 없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어디에 넣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광고를 게재하고 안 하고는 블로거의 선택 권한이 있지만 광고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최하단에 한 번 넣을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광고 배치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고 클릭률이 가장 높고 수익이 가장 높은 위치는 최상단입니다. 특히 모바일로 접속한 유저들이 실수로 누르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최상단이 광고 효율이 좋습니다. 네이버가 이걸 몰라서 최상단에 애드포스트를 안 넣은 걸까요? 네이버 블로그는 들어가면 광고부터 나온대. 무슨 광고가 이렇게 많아? 이런 거부감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넣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네이버 블로그에 최상단 광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플루언서 블로거들에게는 헤드뷰 광고라는 이름으로 애드센스의 앵커 광고 형태로 고정되는 상단 광고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블로거가 사용할 수 있는 애드포스트 기능은 아닙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기준으로는 상단 광고를 넣어주면 수익에 도움이 되지만, 카카오 애드핏의 경우 애드센스를 넣는 게 훨씬 낫습니다. 카카오도 벤치마킹을 하겠죠. 안 그래도 2006년부터 15년이 넘게 무료로 운영해왔던 티스토리에 카카오가 원하는 광고를 고정적으로 넣는다는 점에 있어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데, 이걸 무시하고 최상단에 광고를 넣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비슷하게 중간, 하단에 애드핏을 넣거나 카카오에 득이 되는 광고를 넣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상단에는 기존과 같이 유저의 선택권에 따라서 애드센스를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티스토리 유저의 광고 수익은 큰 수준으로 감소하진 않을 거고, 카카오도 먼 미래에는 몰라도 일단 시작은 유저의 반발을 그나마 적은 방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티스토리 블로거에 큰 손해를 감수하고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겠죠. 어쨌든 자사 광고를 강제로 넣는다고 하면 티스토리 블로거가 직접 돈을 내는 건 아니지만 부분 유료화의 형태가 되는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유료화를 하게 되면 많은 개편을 동반합니다. 아마 광고를 직접적으로 넣기 시작하면 유튜브나 뉴스 기사 등 여러 기사가 나올 거고, 티스토리 블로거들도 관련해서 글을 많이 적을 텐데요. 카카오가 듣기 싫은 말이 있고 듣고 싶은 말이 있겠죠. 먼저 가장 듣기 싫은 건, 카카오가 운영하는 티스토리라는 블로그는 들어가자마자 광고만 많이 붙어 있다. 양질의 글은 별로 없고 광고 글만 많다. 1번 이유로 네이버와 같이 카카오도 최상단에 고정 광고를 넣지 않을 거라고 보고, 카카오가 개입을 시작하면 2번 이유 때문에 이슈 블로그에 대한 저품질 정책이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티스토리에 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익 반토막 날 거다, 망할 거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티스토리에서 이슈 블로그를 하는 나는 망할 거다. 네,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분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것만 해서는 신규 블로거를 유입시키거나 기존 유저가 티스토리에 더 많은 글을 쓰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를 따라잡기 위해서 카카오도 뭔가 준비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글을 많이 쓰면서 티스토리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옆 동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도 한때 블로그에 많은 글이 협찬을 받았지만 솔직히 작성했습니다. 소정의 원고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글이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정직하게 받았다고 기재한 포스팅을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건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글 대비 상업적인 포스팅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이버 광고인 애드포스트 수익은 워낙 적고 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으니까 유저들이 협찬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게 했을까요? 여기서 인플루언서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양질의 글을 쓰는 분들에게는 이 분야 인플루언서라는 타이틀을 달아주고 상위 노출을 더 많이 시켜주는 동시에 별도로 인플루언서 탭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블로거들은 특정 분야로 자신의 콘텐츠를 계속 쌓기 시작했고, 지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출이 많아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유저들과 달리 프리미엄 광고가 붙고 더 많은 애드포스트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우수 창작자들과 관련 브랜드 간의 연계를 통해서 브랜드 커넥트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없는 내용의 글을 단순히 조회수 좀 더 나온다고 아무 주제나 키워드 찾아서 글을 쓰게 되면 낮은 단가에 단편적인 광고 수익만 낼 수 있지만,
내가 특정 분야에서 조금씩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다른 기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어떻게 할까요? 이 인플루언서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비슷한 형태로 양질의 글을 쓰는 티스토리 유저들에게 더 많은 노출의 기회를 주고 별도 혜택을 주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를 티스토리에 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드센스도 있는 티스토리 블로그에 유입이 커지면 수익은 네이버보다 훨씬 커질 겁니다. 최근이죠. 3월 29일 티스토리 공식 블로그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개편을 하는데 꾸준히 퀄리티 있는 글을 쓰는 창작자와 콘텐츠가 전면에 드러나게 한다. 양질의 콘텐츠와 좋은 창작자가 늘어나길 바란다. 요즘 네이버 블로그 탭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꾸준히 양질의 글을 쓰는 분들의 콘텐츠를 큐레이션해서 소개한다. 이슈글 써서 여기저기 네이버 카페, 포럼 기웃기웃하지 않아도 되게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면 주목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저기 노출을 많이 시켜준다는 겁니다. 좀 아는 블로거들의 유용한 이야기. 이번에 개정되는 티스토리의 핵심 슬로건 문구입니다. 점점 양질의 글을 우대하는 정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은 티스토리의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유저들마저 거부감을 갖게 할 때가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양질의 글을 쓰는 블로거들을 밀어주기 시작할 걸로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이슈글 써서 돈 버는 사람보다 자기 분야에서 콘텐츠를 쌓아오는 분들이 주목받을 거고, 티스토리 블로그 하면 별도로 협찬 같은 거 안 받아도 본인 분야의 글만 잘 쓰면 애드센스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하는 소문이 자연히 퍼지게 유도할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점유율이 올라갈 때 광고 정책을 갑자기 신설하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서 광고 약관만 미리 신설해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낮은 인지도에 유저도 많지 않은데 애드핏 좀 더 넣어봤자 어차피 카카오가 크게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도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면 애드포스트 수익을 좀 더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게 애드센스 수익에 비교할 수준은 아닙니다. 결국 돈 차이가 많이 나면 사람들은 플랫폼을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조금씩 점유율을 뺏어 올 수도 있겠죠. 유튜브 해서 잘 돼서 월 500만 원 법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야, 그거 말도 안 돼, 사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영상 잘 터지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수긍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죠. 티스토리 블로그 잘하면 월 500만 원 번대 들어보셨나요? 광고에서만 볼 수 있고 일반 유저가 나 그냥 글 열심히 썼는데 월 500만 원 수익 났어 하는 평범한 후기나 인증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없는 수준이죠. 하지만 점점 양질의 글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검색 엔진과 플랫폼은 로직을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제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월 500만 원까지는 소수겠지만 그래도 이제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티스토리 블로거는 특별한 기술적인 스킬이 없어도 월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는 건 가능한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티스토리는 HTML, CSS 설정을 별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화 정도에 따라서 구글에 노출되는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카카오에서 지금보다 노출의 기회를 더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티스토리 이제 광고 넣기 시작하면 수익 감소할 거다 라고 말하고 다닐 때 이득을 보는 건 누굴까요? 카카오는 티스토리 유저가 감소하면 블로그를 포기하겠다는 건데 그러려고 돈 들여서 다음 블로그랑 티스토리 통합하고 스토리라는 통합 플랫폼 만들어서 우수 창작자들 우대하고 사람 모으려고 할까요? 저는 일단은 카카오가 티스토리 유저들이 기존보다 더 이득을 보게 만들어서 일단은 플랫폼에 인원을 더 많이 늘리고 활성화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저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순수한 마음이라기보다 플랫폼의 덩치를 키워서
트래픽을 활용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야 하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티스토리 망한다 홍보하면 누가 이득일까요? 보통 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를 해야 된다. 딴 거 어디 플랫폼 해야 된다. 워드프레스의 장점이 뭔가요? 자유도가 높다. 저품질이 없다. 자유도가 높다는 건 티스토리에서 내가 당연하게 쓰고 있던 기능들이 당연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다 코딩, 플러그인으로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HTML, CSS 코딩을 직접 만지기 어려운 분들은 이 자유가 결코 장점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만 많이 받고 결국 돈 내고 스킨 설정 맡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품질이 없다는 건 장점일까요? 티스토리를 처음 만들면 블로그에 글이 몇 개 없어도 다음 블로그 탭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사 플랫폼이니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거죠. 저품질이라는 건 그 혜택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것 뿐이고 다음 블로그 탭에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노출은 여전히 됩니다. 워드프레스는 그럼 어디에 노출이 잘 되나요? 일반 개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다음이나 네이버 블로그 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웹사이트 영역에도 사이트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노출이 안 됩니다. 장점은 티스토리는 도박이나 유해한 내용의 블로그를 운영하면 사이트 제재를 받지만 워드프레스는 말 그대로 일반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 유해한 사이트를 운영해도 딱히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이트들은 검색 엔진에 보통 상위 노출이 잘 되지 않겠지만 그런 자유는 장점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티스토리에 비해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SEO에 맞는 설정을 하기에 유리한 면이 있고 신뢰도가 쌓이면 구글에 노출이 잘 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출을 잘 시켜주는 플랫폼이 없는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원래 잘 하는 유저가 아니면 키우는 데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또한 티스토리와 다르게 서버비를 내야 하는데 100명이 내 사이트에 방문하면 해당 트래픽에 대한 비용, 1000명이 방문하면 그 비용의 비례 관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방문자 수가 많아지면 더 많은 서버 사용 비용을 내야 됩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순수익이 아니게 되고 서버비를 빼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합니다. 초보 유저가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면 또 새로 배워야 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데 누가 이득을 볼까요? 워드프레스의 장점은 이미 얘기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저는 시작하기 전에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티스토리 광고 약관 바뀐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신서열된 광고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애드포스트도 네이버가 정한 위치에 들어갑니다. 애드포스트는 광고를 넣을지 안 넣을지 선택권이 있지만 카카오가 앞으로 넣을 광고는 선택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자사 애드포스트를 달거나 안 달거나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티스토리에는 애드센스나 데이블, 텐핑 이런 다른 광고를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다르게 의무적으로 카카오 자사 광고를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면 애드포스트도 수익 배분율은 네이버가 정합니다. 구글 애드센스도 수익 비율은 구글이 정하는 거지 블로거랑 협의하는 게 아닙니다. 애드센스가 알아서 광고 수익을 많이 분배해주기 때문에 유명한 것 뿐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걱정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애드센스 광고 이제 티스토리에 못 넣는 거 아니에요? 애드센스 광고 이제 티스토리에 조금만 넣을 수 있나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광고 정책에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다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는 제한되는 부분도 있지만 HTML, CSS를 개인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 카카오가 고정으로 광고를 넣으면 카카오 고정 광고 없애는 방법에서 코딩으로 그 광고를 안 보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누가 정리해서 올릴 텐데 그런 짓을 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저는 특정 위치에라도 애드센스를 못 넣게 하는 강제성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카카오가 스토리로 큐레이션을 시작하는 것부터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 문구도
좀 아는 블로거들의 유용한 이야기, 나만의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통해 높은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티스토리만의 강점. 앞으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좀 더 알고 좀 더 잘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쓰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창작해야 한다고 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래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는 게 거부감이 들고 어렵지만 새로운 것도 자주 시도해보면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월급은 그냥 직장에서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꼬박꼬박 잘 해도 나오지만 이 온라인 시장은 아주 냉정해서 나의 관점과 분야 없이 단순 정보만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게 쉽게 수익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계속 누군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단순히 기계적으로 작업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이번에 찾아오는 큰 변화에 같이 쓸려 내려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독점을 하고 있거나 1등인 상황이 아닙니다. 네이버에 비해 압도적으로 밀리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티스토리 유저들이 얻고 있는 수익을 뺏으면 카카오도 어차피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가 갑자기 망해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유저들을 많이 늘리고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네이버를 제치고 1등이 되고 나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후발주자가 인기도 없는데 자기 배만 불리자고 하면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플랫폼을 떠납니다. 저는 티스토리에 광고를 넣고 부분적 유료화를 하겠다는 걸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와, 얘 희망회로 돌리는 거 미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특정 유튜버의 말을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 티스토리 유저의 수익이 감소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볼 것인지, 티스토리가 카카오가 버릴 만한 플랫폼인지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보고 본인만의 주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